이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예. 이 고령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빈도가 더 많아졌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고령 유권자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예. 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실제 이제 고령자가 아닌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바쁘지 않으시니까 시간도 많고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뭐 다른 일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전반적으로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꼭 65세 이상 고령자가 아니라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예를 들면은 내 위의 세대하고 내 아래 세대 간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50대 정도가 되면은 가족을 보는 눈, 위아래를 보는 눈 하면서 의무, 책임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떠냐면 이것이 더 커져요.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는 눈, 우리나라를 보는 눈 이것이 커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투표를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하느냐? 그러면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괜찮은 상태로 좀 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책임의식, 의무감. 물론 이 선거라고 하는 거, 투표를 한다는 것은 권리이지만은 의무나 책임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됩니다. 애국심이에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투표행위를 하는 것도 애국심이지만은 실제 그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심이 없이 큰 틀에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투표 행위하고 관련해갖고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투표 행위도 조금 보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도 또 얻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신하 선생님께서 느낌이 네.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신하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좀 연배는 좀 대셔하고 계시는데. 예. 기성세대의 말씀에 진정성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젊은 세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건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고령자들이 생각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라를 걱정을 하고 그러는가? 꼭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의미만 거기에 들어있는가? 아마 다른 것도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꼭 나라를 걱정하는 이것 때문에 투표에 참여를 할까요? 고령 유권자분들께서도 젊은 세대부터 민주화 과정을 이렇게 봐오셨던 것과 같이 그 민주화를 바라보신 증인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참여의 형태로서 선거에 참여를 하는 것이 국가의 그 고령 유권자분들의 그런 의견을 국가에 전달하고 그렇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처럼 젊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은 본인의 삶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의미가 있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정치 철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관점을 옛날 것을 중요시한다. 뭐라고 부릅니까? 보수? 네, 보수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옛날 것보다도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둔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 진보 이러죠. 그러면 이제 보수하고 진보 이런 성향도 보면은 사실상 어떠냐 그러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바꿔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옛날 것을 중요시하고 있었던 이런 것하고 새로운 것을 중요시했던 이런 것들하고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때는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젊은 시절에 모두 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옛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 것도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옛날 것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바뀔 때 예를 들면은 새로운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가치를 두는 쪽으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반대로 젊은 시절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가치를 뒀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옛날 것을 중요한 식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능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보수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한 30년이나 40년 후는 어떨 것인가?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옛날 것을 더 중요시 한쪽으로 갈 것인가? 지금도 만만치 않게 그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는데 나중에 되면 조금 더 저도 제 자신을 믿는 편이라서 아마 더 보수화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예, 이제 왜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냐면은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믿겠다라고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옛날에 것을 중요시 했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그 상태로 가지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쪽으로 가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이 반대로 새로운 것의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조금씩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었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쪽으로 양쪽으로 나섰을 때 봐봐요. 아까 찬성 쪽, 반대 쪽 하듯이 진짜 보수나 진보 진짜 있지만 가운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이제 사람 심리적인 것을 토대로 갖고 얘기를 했지만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닥쳤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선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선거가 1번이 아니에요. 내 건강이 우선 중요하지. 거기서 내가 투표를 여기다 하자, 저기 하자,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영향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삶이 조금 어쩌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상황에 계신 상태에서는 투표장에 안 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제외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이 보수 쪽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봐요. 인구 고령화 해가지고 예전에는 인구가 어떠냐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은 몇 사람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인구 피라미드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나이가 적은 친구들이 많아요, 저거 지금. 형이 이렇게 돼갖고 우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봐보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투표, 선거 이런 거 있었을 때 가면 갈수록 후보자가 되든지 정당이 되든지 선거 관련 이슈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아, 지금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 나이 드신 비중이 어느 정도 크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보수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가. 그러면 예전에는 보수 성향이 이만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됐는가.